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10분 전 UCC 방송의 박대박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양쪽에 민태민 의원, 김주원 의원 자리하고 있습니다. 8월 셋째 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출전 두수가 이번 주도 많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 또 비슷비슷한 마표들끼리 엮여서 편성된 경주들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배당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는 금요경마들 다들 선전하신 것 같은데 저도 좋은 성적을 좀 냈습니다만 어땠어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한 반타작 정도는 하지 않았나. 기본 반타작으로 됐을 거고. 임팩트 있는 적중이 좀 나와줬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고. 나왔어요? 제가 썩 임팩트를 못 줬어요. 우스타 같은 게 와야 되는데 득발하고 좀 뒤에서 놀고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가지고. 김주현.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주를 잡긴 했는데 좀 임팩트가 떨어져서 아주 좀 2%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만 잘했구나. 부산은 좀 임팩트가 있었는데 서울이 영 재미가 없었어요. 자, 이번 주 부산 금요경마를 맞이해서 양쪽 위원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결과, 좋은 내용과 함께 부산 경마 UCC가 진행될 것 같고요. 날씨가 아주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덥지 않기 때문에 돈만 따면 됩니다. 자, 금요경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산 5분에 1000m로 펼쳐지는 1경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1번마 중앙대회가 머리팔 수밖에 없는 편성이에요. 액면 자체가 전부 없어요. 액면 자체에 꼭 봐줘야 될 만한 마필 없이 신예 마필들만 아주 여러 두가 출전하는데, 신예 마필도 사실 주행 심사 모습으로는 그렇게 마필 꼭 사야 되겠다 이렇게 땡기는 마필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 그 중에서 어떤 마필이 조금 더 나을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이경주하고 분할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민팀이야. 일단 중앙대를 어떻게들 보세요? 빠른 말이 없을 때는 한번 조져볼 수 있는 마필이고, 스피드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은 갖고 있는 그 정도만 해도 여기서는 충분히 먹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습 가능성을 부여할 만한 마필이 외곽에 붙어서 몇 마리가 보이긴 하는데 결국은 게이트 이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앙대회가 맨 앞자리를 따낼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는 거죠. 이게 2억짜리인데 2억짜리 반만 축내다 보니까 거세를 단행하고 나왔어요. 주행검사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9번 네보레입니다. 네보레. 이게 지난번에 공백기를 갖고 출전했는데 상당히 좀 악벽기가 좀 심했던 말입니다. 직전에도 그 외곽에 퍼펙트 호크라고 최시대 기수였죠. 네보레가 일단 발주를 원활하게 잘 끊었는데 최시대 기수가 이제 넘어서 선행을 넘겨줬고, 그 이후에 3코너 진입 지점에서 뭐에 놀란 건지 말이 완전히 고개 쳐들고 안 뛰려고 하면서 맨 뒤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라스트에 그냥 자기 걸음 정도만 뽑아냈던 말인데, 이번에 2주 만에 나왔지만 그 하무선 조교사가 그야말로 연일 채찍을 아주 빵빵 때려놓는데 말 자체가 한층 좀 걸음발이 빠릿해진 느낌이에요. 고정끈 착용하면서 주행 안정감도 충분히 꽤 했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거리가 내려왔고, 비록 외곽이지만 방금 박대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에 나갈 말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9번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만 나가면 이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두보레라고 비는 이름이 있는데. 네, 두보레. 잘 당기네요. 지금 1번마 중앙대회에 대해서는 우리 김주원 의원은 어떻게 1경주가 중요한데 머리 잡고 아니면 혹시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편성상 갑인 것 같아요. 중앙대회가. 머리 잡고. 일단 이게 다소 좀 현장에서 확인해 볼 것도 있는 경주인데, 지금 바꿔탄 기수들도 있고 좀 뭔가 연대가 얽히고 설킨 게 있습니다. 이제 1번만 중앙대회 같은 경우는 3조 최시대 마방이죠. 이제 최시대 기수가 조성권이가 훈련했던 트리플 스타에 올라탔고, 김용근이가 이제 승부 카드로 3조로 갔어요. 그 다음에 성권이는 4번을 주행검사 직접 담당하고 훈련까지 시켜놓고 정작 3번만 모하비 왕자에 올라탔습니다. 이 세 마리 중에 뭔가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실전 경험을 하면서 이번에 거세까지 단행을 하고, 말이 거세하니까
이제 순말 특유의 농땡이 기질이 많이 사라진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실전 경험까지 갖춘 말이고 게이트 2000까지 있다면 여기서는 뭐 보기 싫어도 일단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경주는 1번 중앙대가 나머지 마필들과 견줘봤을 때 확실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1번마 중앙대의 등짝까지 김영근 기수이기 때문에 첫 경주는 중앙대를 좀 더 세게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민태민 위원의 추천 마필 9번마 네볼의 초반 강공에도 염두를 두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경주로 갑니다. 국산 5군 1000m 경주입니다. 자, 이경주도 1번이네요. 에이스 명은 편성이 너무 좋아요. 지금 선행 갈 수 있는 찬스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전부 다 망아지네. 로즈마리가 데뷔전을 치러봤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는 1번마 에이스 명운을 어떻게 압박하거나 뭐 넘어설 정도의 걸음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 에이스 명운이 1000m에서 선행받으면 이건 박성광 기수 1승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이경주에 대해서는 우리 김지원 위원도 1번마 에이스 명운을 아까 세게 보는 것 같던데 어떻게? 예, 뭐 1경주랑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억대가 넘어가는 말들이 이제 1경주에도 1번 게이트에 있었죠. 2억짜리 말. 이제 말값을 못했는데 그마필도 선전이 기대되고 이번 경주에 나오는 1번마 에이스 명운도 1억 5천짜리의 말값을 못하다가 드디어 한번 이제 좀 입상의 코를 뚫을 수 있는 찬스를 잡은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능력 기수들 다 땄습니다. 김용곤부터 해서 예전부터 이 마방에서 좀 감량 기수도 태워보고 변화를 모색해봤던 말인데 이제 기대만큼 못 뛰다 보니까 요번에 다시금 이제 훈련을 좀 패턴의 변화를 주면서 이제 변화를 많이 모색해놨고 등짝이 직전보단 불안하긴 했습니다만 박성광 안장의 1번 게이트. 뭐 박성광이가 잘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경주 전개 생각 안 하고 초반에 말 잘 나오면 밀어서 앞에 나가는 그런 부분을 잘해주기 때문에 에이스 명과의 호흡도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1번마 에이스 명운은 9전 만에 첫 입상 확실히 찍는 걸로 전제 깔고 갑니다. 자, 후착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민태민 위원은 망아지가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몇 번 뛰어본 마필들이 나은 것 같아요? 글쎄, 근데 뭐 지금 다 얘기해놓고 나서 넘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중간에 뭐 얘기를 반론을 제기를 할 수가 없는데, 예. 사실 1번을 뭐 저는 강축으로 보지 않아요. 이거 19조에서 내용이 말 가격에 비해서 생긴 거에 비해서 너무 끌어대서 포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15조로 마방을 좀 옮겼다는 건데, 김주원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입상이 너무 호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저도 나름대로는 좋게는 보는데, 1번만큼 좋게 보는 말입니다. 뭐 후착으로 좋게 보는 게 아니고, 9번 F로브 I라는 말을 좀 세게 봅니다. 김호수의 1000m 외곽, 조금 뭐, 의견 불리한 감은 있습니다만은, 직전 1200 데뷔전에서 나름대로 순발력을 충분히 끌어냈던 말이고, 특히나 이번 훈련이 좋더라고요. 뭐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외산 1군하고도 국산 1군하고도 열심히 병합을 했고, 그와 더불어 이제 제가 좋게 봤던 훈련 내용이 뭐냐면 21조에서 그 담양전설하고 해부투런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 마리가 함께 병합을 하고 김호수가 뭐 의도적인 병합은 아닌 것 같은데 순간 이 탄력이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번 빼고 나머지 신마들도 본연에 갖고 있는 스피드가 아주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역시 제가 1경주 네볼에 설명했듯이 F로브 I도 뭐 외곽이지만 충분히 선두권에 나가서 지구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오두마번에 지금 9번 F로브 I가 두 번째 올라가게 된 것은 우리 민태민 위원의 강한 입김 때문입니다. 이거 사전에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은 하지만 오두마번을 끌어내기 위해서 각자의 각을 완벽하게 서로 이제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방송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 민태민 위원 이경주에서 1번 에이스 명운도 충분히 조건이 좋긴 하지만 그만큼 어쨌든 뭐 아직 첫 입상 첫 승 못한 것은 미안하지니까 9번 F로브 I를 더 세게 본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9번 F로브 I 일단은 뭐 이걸로 구한다면은 뭐 방어 마크도 좀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노림수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제법 인기를 모은다 하더라도 충분히
배팅을 해볼 만한 배당은 나와줄 것으로 봅니다. 자, 1번맘 에이스 명운하고 9번 애플 오브 아이 두 마리를 좀 더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도 1구로 들어오고 2경주도 1구로 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3경주 갑니다. 혼합 4분의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마 계림 제왕이 선행받고 무난하게 첫 승을 찍었습니다. 직전 경주 때. 그러니까 데뷔전 때도 조금 준비가 좀 덜 됐었고, 그리고 이제 한참 쉬다가 돌아와서 금년 5월 달엔 너무 외곽 게이트에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고, 게이트가 조금 좋아지자마자 형편을 잘 살려서 첫 승을 끌어냈는데, 이번 경주도 지금 국산 마필들 가운데 빠른 마필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주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상태는 여전히 좋습니다. 4번마 기림제왕. 그리고 3번마 미스터 프라다도 일단은 입상 경험을 갖고 있고 자기 걸음은 또 꾸준하게 내고 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전경주 3차에 이어서 이번 경주도 충분히 입상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 누가 보더라도 3번, 4번이 기본적으로 인기를 모을 것이다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요런 경주일수록 좀 복병을 잘 짚고 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는데, 국산 마필들 가운데 복병이 있을지, 자, 민태민 위원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번 3경주도 그 아래에 나가는 오두막원에 책에서 잘 안 잡혀 있는 말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세 번째 잡혀 있는 2번 승리파크라는 말이에요. 디바인 파크라고요. 이거 혈통은 전형적인 스피드형입니다. 부산에서 혼합 2군에 가 있었던 스마일 캡틴이라든가 서울의 히어리컴스, 그리고 최근에 그 선입으로 따라가서도 하만시 기수가 들어왔던 디바인 시크라고도 있어요. 김효선 마방의 마필인데, 이 승리파크가 지금 데뷔 이후 단 한 번도 그러한 스피드를 못 끌어내는 이유는 발주입니다. 발주부터 이게 보면은 발주를 끊을 때 앞다리를 이렇게 좀 벌리고 있더라고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주립 불량기가 있으면서 주춤하면서 나오는 게 계속 포착이 되는데, 이번에 물론 제가 뭐 부산 내려가서 직접 발주 연습을 하는 건 못 봤습니다. 하지만 발주 연습에 대한 공을 계속해서 지금 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두권이 1000m 최단거리지만 다소 경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승리파크가 이번에 스페셜 킹덤이라는 그 휴양마, 빠른 선행마인데, 병합을 할 때 뭐 외곽에서 뭐 너무나 스피드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발 발주만, 정상 발주만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큰 배당으로 간만에 또 조창욱이가 뜬금없이 한번 때릴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초반이 밋밋한 마필 속에서 끼어 있었다면은 이제 좀 더 기대감을 크게 가져보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빠른 애들이 좀 있어서 승리파크의 스타트를 아주 뭐 민태민 위원은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경주를 만져낼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승리파크 조창욱의 뜬금포, 그렇죠. 완전 대당이지요. 자, 김주원 위원. 예, 빠른 말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4번마 계림 제왕도 직전에 선행을 받고 오긴 했습니다만, 얘 역시도 지금 선행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안쪽에 뭐 1번마 넓은 별도 스피드가 있고, 데뷔전에 나서는 6번마 퀵피버 델포코도 기본 순발력을 갖춘 모습이에요. 뭔가 선두권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선두권에서 누가 하나 살아남는다라면, 그것도 배당으로 살아남는다라면, 이 국산 마필인 7번마 질주화신이 어느 정도의 버틸 가능성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선행을 받았을 때와 못 받았을 때의 경주력 차이가 큰 마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래를 맞으면 많이 못 튑니다. 네, 이번 경주는 7번 외곽으로 빠른 말들이 없어요. 일단 뭐 안쪽에 1번부터 4번, 6번 빠른 말들이 안쪽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공이 비슷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질주하신 입장에서는 뭐 선두권을 놓칠 일도 없고 모래 맞을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외곽에서 차분하게 이 선두권 부류에 합류만 해서 쫓아가다 보면 이번 경주는 감량 3km의 이점이 직선줄에서 빛을 발휘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번마 질주화신의 초반 선두권 강공을 각질대로 다시 한번 좀 세게 보는 측면을 김주원 의원이 언급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1번마 넓은 벌도 이렇게 발수임이 좋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선행을 가야 됩니다. 1번 넓은 벌, 또 4번 계림제왕, 7번 질주화신, 요 세 마리가 선두권의 핵심이 되겠고, 이 싸움에서 일단
승기를 잡는 마필은 그만큼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최단거리 1000m라는 점 감안을 하시고 김주원 위원의 7번 질주하신과 이 선두권 마필들이 이렇게 좀 어정쩡하게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 민태민 위원의 폭탄 마필도 승리파크도 충분히 배당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막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삼경주는 좀 여러 가지 전개 변수를 감안하시고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입니다. 민태민이 준비한 책 펴세요 코너가 되겠습니다. 국산 5군의 시네마필들의 접전 구도입니다. 뭐 기존에 능력 한계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은 몇몇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보다는 향후 보여줄 걸음이라든가 또 훈련 내용, 또 경주 조건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줘야 될 상황인데, 자,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 충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적어도 얘는 온다라고 판단되는 말이 바로 5번 송경윤이의 판도라입니다. 주행검사 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트렌 샌던슨, 그리고 최강불패, 스프링앤 마린, 지중해의 보석, 그러니까 다들 휴양마필들 내지는 능력 있는 말들하고 함께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뭐 순발력은 물론이고 상당한 지구력 발휘까지도 가능했던 말이 판도라예요. 뭐 1억 원짜리 매니피자마답게 완성도 있는 걸음을 끌어내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국삼군에 러블리스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아마 1호경마 때 나오는 것 같은데, 선행마죠, 선행마. 얘하고 스피드에서 병합 쪽일 때 안 밀릴 정도라면은 5번 이 판도라는 여기서 왔다, 충마로 인정을 하는 경주입니다. 사이즈로만 보면요, 요 3번 윈사인이 인정되는 말이에요. 당연히 현장에서 인기가 좀 모아질 텐데, 저는 과감하게 얘를 한번 걷어낼 생각이에요. 이게 골편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 말 자체가 지금 오랜만에 나왔는데, 주행검사는 이상 없이 잘 받았지만 이후에 훈련이 뭐 계속 빵꾸를 내고 매일같이 나오지도 않고 강도 자체를 시원하게 올려주질 못했기 때문에 그 골편 제거 수술 이후에 컨디션에 100%까지 올라온 모습은 아닙니다. 얘보다는 내측에서 유리한 선두권 전개가 가능한 골든트리라든가, 신마지만 요거 혈통이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좀 만기 완성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 스태미너가 좋은 혈통입니다. 대안의 명성, 말 상태도 괜찮고요. 용군이가 마무리까지 잘했고, 뭐 외곽에 있는 기존의 금포 퍼펙트라든가 휴양마 헤브트런, 라이오나트 자마죠, 이런 말들이 이제 도전 세력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5번의 판도라를 놓고 2번 골든트리, 4번 대안의 명성, 이 두 마리를 세게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뭐 6번의 금포 퍼펙트, 9번의 헤브트론, 요런 거는 현장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5번 판도라 놓고 2사, 요게 민태민이 추천드리는 기본 막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4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m 경주. 자, 인기 마필들의 윤곽이 조금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경주인데, 자, 7번마 북볼 신화가 순발력에서는 일단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초반 앞선 장악에 스타트부터 좀 올인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자리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구도가 이제 이어서 연결될 것 같습니다. 7번 북볼 신화가 선행을 가는데 걸림돌이 있을까요? 3번 등불이 단학화 기수라면은 굳이 뭐 선행 충돌 마킹은 안 날 것 같아요. 7번이 뭐 선행 가는 거는 웬만하면 기정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덧붙여서 민태민 위원의 추천 마필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저는 뭐 궁금한 게 7은 어떻게 봐요, 김주원? 예, 저는 뭐 믿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직전에는 이 진입 분량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뭐 현장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발주기 진입하는데 애를 좀 먹었습니다.
역시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났고, 그 진입 과정에서 힘쓴 게 결과적으로 1마 신차 3착이 아쉬운 패배로 이어졌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많이 교정을 했다고 하네요. 이제 마방에서도 자신감 있게 이번에는 이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 여러분 모두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오전장에 그 1, 2, 3, 4경주 그리고 5경주까지인데 가장 안정적인 축 같아요. 지난번에 사실 왔어야 이게 항구라 했던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데뷔전이지만 놓고 때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선행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인정하는 저는 상황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붙일 수 있는 저배당이지만 9번 가락공원이 좋습니다. 3위 승군의 김용근 기수. 김용근 기수가 이번 주에 등불도 상당히 열심히 조교를 해놨고 그리고 가락공원도 함께 조교를 시켜놨는데 용근이의 초이스는 가락공원입니다. 줄어든 거리가 뭐 불리할 게 없네요. 특히나 외곽 게이트에서 힘으로 밀고 나온다면은 오히려 뭐 안쪽에 갇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 보이고 조교 내용이 좋아요. 16조의 라이징 부스라고 있는데 그 국사군 상위군을 뭐 붙들고 압도할 정도로 걸음이 좋아서 그번에 가락공원을 추천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의 선행에 9번 김용근 기수가 직선주로 해서 승부를 성공시킨다면 이제 7, 9 막권이 그대로 이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역시 변수는 4번과 등불일 것 같아요. 이제 7.5배이 조금 있고 이제 김용근 기수가 잘 아는 마피다 보니까 3번과 7번의 선두권 전개를 일단 김용근 기수는 잘 보면서 따라갈 수 있겠는데 등불도 결국 그 왔다 갔다 하는 지삭기가 5월달에 좀 포착이 돼서 펜스에 붙어 뛰었다면은 1착도 가능했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고 전경주는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뭐 후지라 하더라도 어떻게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안쪽 게이트라서 3번과 7번의 초반 다툼이 관건이고 그중에서 저희 UCC 방송에서는 7번만 북벌 신화 쪽에 조금 더 안 묻었어. 묻은 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3번만 등불의 현장 상태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저배당 경주로 일단 유력하게 분석되는 레이스입니다. 때리고 받치기를 좀 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6경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금요경마 김주현의 책표세요 코너가 되겠습니다.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를 잘라내면서 중배당을 한번 누려볼 수 있는 레이스인 것 같습니다. 직전에 입상을 했던 두 마리가 최저 배당을 형성합니다. 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7번마 스텔라 챔프, 거기에 9번마 켄터키 영웅. 두 마리가 깜빡이 팔리는 경주인데, 이 중에 미꽃대를 죽은 7번마 스텔라 챔프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변화된 스피드까지 보여주면서 빠르게 앞선 공략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가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거기에 선행을 나갔던 빛나는 순간이 너무나도 잘 끼었기 때문에 좋은 기록을 끊어내고도 아쉽게 2착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빠른 상대가 있긴 해도 빛나는 순간만큼 탁월한 능력을 갖춘 선두권 마피는 없어요. 충분히 따라가다가 좋은 모습을 이번에 뭐 보여줄 수 있는 찬스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착 승군의 마방에서도 여기선 우승이다. 자신감 있는 멘트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뭐 외산 2군의 골든 캐럴과 병합을 할 때에도 한 수 위의 축복을 보여줬을 만큼 그야말로 현재 상태가 최상이기 때문에 7번은 어지간하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켄터키 영웅인데 직전에 정말 가벼웠던 주로에서 선두권 경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선입권 마필들의 몰락 외곽에서 어부지리로 온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선행을 나갈 말이 몇 두가 있긴 한데 사실 뭐 뒷심 자체가 검증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훈련을 통해서 보여줬던 걸음발 자체가 너무나도 인상적이더라고요. 과연 이 선두권 훈련 잘 된 선두권 마피를 이 9번마 켄터키 영웅이 또 어느 정도의 운을 바라면서 잡아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깜빡이 막건치고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미 14번 뛰는 동안 직전 한 번 그 입상밖에 없는 사실 현금 부진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켄터키 영웅의 막건은 저희가 배제를 하겠습니다. 자, 잘라내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마 성호세강자라는 마필이 이 혈통도 그렇고 앞으로 뛸 말이 맞습니다. 이번에 스피드가 확실하게 드러난 모습인데 이 선행 가능성 충분히 가져볼 수 있고요. 이번에 훈련 강도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직전에 늪발주로 아쉬움을 남겼던 2번마 경남불패 다시금 짧은 거리에 나오면서 선행 강공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중 한 마리가 선행을 받고 버틸 가능성 제가 봤을 땐 아주 높은 경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선의권의 강축이라 할 수 있는 7번 스텔라 챔프를 놓고 두 방입니다. 어차피 이 9를 자르고 두 방 때리는 경주기 때문에 충분히 환수가 되실 거예요. 7을 놓고 이 앞선 공략이 가능한 안쪽에 1번, 2번 딱 두 방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번 6경주는 깜빡이 잘라내고 중배당을 노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국내산 4군 1200m로 펼쳐지는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공백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3번마 금포지존의 32주 만에 출전. 이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주행심사 때 모습은 나쁘지 않았어요. 요거 김주원 의원의 설명을 좀 들어보는 것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후반부에 이 919 퍼스트 터치가 직전에 우승을 하고 또 인기마로 팔리는 이 마지막 경주가 있어요. 이 퍼스트 터치랑 훈련을 해봤는데 와 이건 뭐 공백을 가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쉬는 동안 대로 힘이 들어차면서 확실하게 이 주행 안정감뿐 아니라 이 파워풀한 모습까지 예전에 좀 불안하게 봤던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공백이 있다고 덜 팔리면 저는 찬스 같습니다. 3번 금포지존을 그러면 세게 본다. 예, 여기서 뭐 세게 봐야죠. 놓고 가든 붙여 때리든 어떤 식으로든 좀 세게 엮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민태민 의원. 지난주에 우리가 영천 에이스 얘기라고 세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금포지존은 주행 검사를 안 봤어요. 전번에 지난주에 봐가지고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도. 4번 비익열리가 뭐 강축으로 팔릴 것이고 그에 대한 언급을 먼저 좀 했어야 되는 건데 일단 뭐 김주원 의원이 말씀하셨던 금포지존 그리고 뭐 인기마 비익열리 그리고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건 이제 8번의 싱싱질주라는 마필인데 쌩쌩질주죠. 이게 원래 소설 차터 자마들이 좀 초반에 데뷔 전이나 주행 검사 보면 좀 말이 끄는 게 있어요. 좀 끓여가지고 그게 거품에 좀 속아버릴 수도 있어요. 워낙에 스피드가 좀 좋은 모습이 포착되는 게 이 소설 차트 자마들의 특징인데 저번에 강하게 인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좀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라고 봤는데 그 스피드 자체를 직선까지도 힘이 차다 보니까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이번에 승분전에 비록 외곽으로 밀렸고 거리도 늘었지만 뭐 김호수 기수가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행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 파워풀한 걸음 자체가 직전 대비해서 좀 더 나아진 모습이라서 8번의 쌩쌩질주도 승분전 또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기도는 4번 비익열리 축으로 해서 2번, 3번, 8번, 9번이 고르게 팔릴 겁니다. 4번 비익열리의 선행 가능성은 일단 3번과 금포지존과의 싸움 그리고 2번은 남도제왕 요 정도만 넘어가면은 무난하게 안쪽 자리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4번 비익열리는 일단 막권용으로 보는 것이 좋겠고 같이 여권주 파트너로서 우리 김주원 의원은 금포지존 3번 조금 쉬어다 나왔지만은 휴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피력해줬고 우리 민태민 의원은 쌩쌩질주 쌩쌩질주에 대한 가능성 조금 더 뛸 가능성을 보는 거겠죠. 일단 지난번에는 분할 경주였기 때문에 흠을 잡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번만 남도제왕도 현장에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나 순발력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아요. 안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만 누고 간다면은 김석균 기수가 그런 거 잘하죠. 아예 마음 비우고 한 발로 취입을 하든지 마음 먹고 그냥 김태균이 가는구나 그게 확 와닿을 정도로 문짝 열리고 한 3, 4초 만에 액션이 보여지는데 그 액션이 나오면은 3번만 남도 제왕도 충분히 자력으로 도전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또 좀 피해를 보는 마필들이 외곽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7경주 인기만 접전입니다만은 충만은 4번마 비익열리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후착 난전 양상 속에서 배팅 메리트를 끝까지 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8경주로 갑니다. 국산 4분의 1400m 경주입니다. 9번 킹 오브 베스트가 직전 경주는 그 출전 두수도 적었고 또 액면 자체가 허접한 마필들을 만났었기 때문에 유력한 입상 후보로 거론이 됐었고 또 1승까지 거두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워낙 끝걸음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뭐 승분전이라 해도 한 두어 마리만 조심하면은 충분히 연속 입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막입니다. 9번 킹 오브 베스트는 두 분 다 이견이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전번에 영광의 별이 이제 조성권이가 탔어요. 근데 이제 휴양마지만 힘도 좋고 다리가 좀 높은 게 단점이지만 쌍으로 온다 오면 그래서 이제 쌍복으로 한 방 딱 때렸어요. 한 방. 근데 뭐 영광의 별이 선입권 잘 붙어가다가 직선에서 갑자기 서버리더라고요. 뭐 상당한 여력을 보였던 게 킹 오브 베스트고 이번에 말 그 다리 높았던 것도 골든에스 병합하면서 교정이 좀 된 모습이고 뚜렷하게 빠른 말도 없고 제일 세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이유는? 그거 물어본 이유는? 예, 저도 세게 봐서 딱 한 가지 단점이 보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이제 모래에 대한 거부 반응 또 그게 또 급본 신청을 하면서 체외곽에 걸려서 그런 부분도 뭐 문제될 게 없을 뿐입니다. 무조건 믿고 가야 되는 한 수위 강축 같아요. 그래요. 8경주는 9번 킹 오브 베스트를 놓고 들어가는 걸로 하고 후착도 조금 살펴보죠. 후착은 그럼 1순위로 뭘 봐요? 예, 부처띠를 발은 뭐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봐요. 몇도 안 되는데 그 중에 좀 세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말이 5번마 톱파이터입니다. 직전 7월 18일 날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주로가 너무 가벼워서 추임마들이 몰락을 하고 있는데 올라오질 못하는데 톱파이터만큼은 올라올 거다. 좀 믿음을 드렸던 날입니다. 역시 뭐 여지없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이 킹 오브 베스트가 선두권을 빠르게 정리하면 직선에서 빠릿하게 힘을 쓸 말이 몇도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게 톱파이터고 이번 훈련 때에도 이 남도 트래킹이라는 상위군 마필과 이 길게 병원까지 때려내면서 한 번 더 해보겠다라는 의지까지 확실하게 훈련 때 보여줬기 때문에 또 누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5번 톱파이터를 언급을 해줬고 민태민 의원 네. 9번 킹 오브 베스트의 수고하십니다. 후착도 일단 언급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김주원 의원이 5번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저는 1번 왕초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25조 이만마방에 있던 말들이 대거 마방을 옮겼습니다. 대거 옮겼어요. 지난주 1호 경마 때 조성곤이가 타면서 이제 구조로 옮겨갔던 고명섬이라고 있었는데 당일 최저배당까지 나오더라고요. 욕심이 화를 불렀어요. 근데 저는 뭐 세게 안 봤는데 앞에 가서 뭐 무리하다가 3등도 못 와버렸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왕초대가 지금 32조로 마방을 옮겼습니다. 전번에 현장에서 개바람이 불었어요. 제가 이거 천상의 질주 놓고 저는 승부 경주였고 김주영 의원은 이제 톱파이터 놓고 제가 방송 때 그때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씩 추천드렸던 말이 이제 들어왔던 게 올려있는데 선입권 나름대로 체력 정리했지만 라스트 한 발의 결정력이 좀 떨어졌는데 이 보통의 마필들이 마방을 옮기게 되면 특히나 부산은 그 마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바로 때리는 게 정석이에요. 지금 뭐 주기도 깨진 것도 아니고 말도 잘 만들었고 1번 게이트 잡았고 구가 나가면 바로 안쪽 잡아도 되는 상황이고 뭐 욕심있게 밀고 구가 선입작전을 전개한다면 뭐 선행도 갈 수 있는 조건이라서 이를 좀 세게 보겠습니다. 자, 마감 10분 전 UCC 방송에서는 이번 경주를 압축이 충분히 되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9번 킹 오브 베스트가 모래만 맞지 않으면 되는데 모래에 안 맞을 수 있는 맞기가 더 힘든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든 선두권 외곽 전개를 하든 얘가 외곽 전개를 하는 그림이면 왕초대가 좀 스타트를 그림같이 끊어내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9번 1번, 9번 5번 두 가지 마건이 지금 나왔습니다. 요거 때리고 한번 맞춰보는 걸로 8경주 적중까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갑니다. 국산 3군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이제 과거의 순발력을 좀 보여줬던 마필들이 간간히 좀 있는데 최근 모습으로는 1번 클라이밍 그리고 7번마 엠보고 8번
우박이, 이 두 마리, 이 세 마리 속에서 선두권이 좀 정렬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김영근 기수의 9번 벌마소년, 용근이 김영근 기수의 스타트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도 안쪽에 세 마리라 뭐 선두권까지 치고 나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7번 엠보고가 어쨌든 3연승이에요. 어쨌든 3연승이라는 액면 때문에 이런 거 무조건 예상지들마다 잡고 보거든. 그지? 3연승을 2등, 3등 잡는 예상지는 좀 안 팔리는 예상지들은 그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팔리는 예상지는 그렇게 7번 엠보고를 머리 잡기 마련이어서 현장까지도 7번이 머리로 임할 가능성이 높은데 선행을 가서 계속 잘 뛰어왔다는 점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7번 엠버고가 꼭 선행을 가야 된다. 자, 1번 막 클라이밍이 과연 선행을 쉽게 내줄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김주원 위원의 1번 막 클라이밍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예, 엠보고가 제가 봤을 땐 따라가는 작전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이 선두권을 갈아엎으면서 스피드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레이스 전개를 풀어왔던 마핀인데, 마방 내용도 그렇고 훈련하는 거 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선입 가능성도 마방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막 클라이밍이 의외로 수월하게 선행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행만 나간다라면 지금 우리 머릿속의 인식이 1000m 장거리 선행마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불안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선행만 편안하게 나가면 중거리까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스태미너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엠보고가 따라가는 작전이라면 이 클라이밍 충분히 선행 나가서 저는 잡아 돌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이 따라간다는 전제가 확실하게 있어야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좋아, 1번만 클라이밍 선행을 간다, 7번이 외곽으로 따라간다. 근데 엠버고가 아직 그걸 안 맞아봤거든요. 1번 댕받고 7번 따라가는 그림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8번, 9번도 일치를 인정하고 조조 따라가줘야 돼. 우박이나 벌마소년까지 밀어붙였을 경우에 7이 흙을 맞으면 또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8번이나 9번 가운데서 우리 민태민 의원은 좀 언급을 해줄 만한, 그냥 설명해줄 만한 그런 마필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장에서 그 상태만 크게 이상이 없다라면은, 특히나 체중이 좀 빠지면 좋겠죠. 저는 우박이 놓고 때릴 거예요. 우박이 지난번에 체중이 좀 부럽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배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막건을 꼭 쏴야 될 말입니다. 꼭 쏴야 될 말. 일단 1번, 7번 저는 충돌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어차피 두 마리 모두 뭐 벌려놓고 버티는 정도로 저는 계속 제 머릿속에는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뒷심보다는 예, 초반에 좀 그렇죠. 치우친 경향이 예. 있다. 자, 우박이는요, 이게 왜 우리가 막건을 사야 되냐면, 이게 2월 달에 앞선에 나가면서 태양별이라는 그 외산말을 제압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나왔을 때 이거 말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핸디도 56.5로 좀 올라가서 조금 불안불안했는데 선행을 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나름대로 그 약체 틈에서 버티기 성공을 했는데, 직전에 주기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훈련을 전혀 못하고 나왔습니다. 강도를 전혀 올리지 못했고 몸땡이도 무거웠고, 그래서 얘를 빼고 제가 오버스피드 놓고 빈고라지오 라운까르 딱 두 방 정말 맥심 때렸어요. 근데 저는 오버스피드를 너무 믿다 보니까 진짜 뭐 배당을 놓쳤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박이가 이번에는 족을 제대로 만들었어요. 예전부터 뛰는 내용이 데미전 추입으로도 왔을 정도로 근성이 있는 말이고, 또 핸디도 57까지 또 전보다 내려왔고, 모든 측면에서 이거는 우박이를 위한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조금 우박이 쪽에도 힘이 실립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체중은 불고, 의미 없이 또 오버스피드, 글자 그대로 그 오버스피드가 좀 오버한 경우인데, 뭐 앞장 그걸 또 쫓아가다가 개 죽고 얘 죽고 개 죽고 지 죽고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우박이가 이번 경주에서라면은 역시 1번, 7번 보내놓고 따라가는 작전, 혹은 초반에 좀 더 1번, 7번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림까지 나올 수가 있어서 8번 우박이도 충분한 그 자력 입상권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민태민 의원은 이 8번만 우박이 또 다 필요 없이 그냥 안쪽에서 튀어나가는 선행 받으면은 클라이밍 1300까지는 충분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김주원 의원이 힘있게 권해준
1번마 클라이밍까지 1번, 8번 두 마리의 현장 상태 점검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국산 2군 1200m, 2군의 1200m이기 때문에 이변 요소는 뭐 충분히 현장까지 좀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주 그 순간적인 그 스피드 차이, 또 그 스피드를 어떻게 어느 구간에서 유효적절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막권용으로 8번마 샌드킥은 뭐 이번 경주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2주 전에 출전했을 때 금포스카이는 뭐 부러질 수 없는 왕 쌍대가리고, 여기 이제 김영근 기수의 천연시대가 워낙 막강한 능력을 또 갖고 있는 액면에서부터 앞서 있는 자막이다 보니까 나머지 마필들 자체가 다 들러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샌드킥이 지금 3착으로 왔는데, 양영남 기수가 의욕적으로 참 잘 탔어요. 잘 탔지만은 정말 그 머리 차이로 3착한 것은 그 정도는 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시대가 다행스럽게 깜빡이를 지켜준 거지, 뭐 샌드킥이 못 뛴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 이제 쌍승식 2배, 딱 2배, 그냥 한 방으로 찍어 먹었던 경주입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선전했던 샌드킥은 상당히 그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는지 2주 만에 또 바로 출전을 해서 이번엔 또 김영근 기수가 마무리 조교를 잘 해놓고 기승을 합니다. 8번 샌드킥을 배팅의 축으로 갑니다. 기본적인 스피드가 상당히 뛰어나고 그 스피드를 가지고 초반, 후반 전개 자유롭게 해내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축으로 놓을 수 있겠고, 먼저 노려보고 싶은 마필 하나가 일단 6번마 신용 퀸입니다. 단독 선행도 모색할 수가 있고 1200m이기 때문에 정말 그 아주 부담 없이 승군 착순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김동영이, 뭐 댕동영이라 그러죠. 이런 그 닉네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단독 선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6번이 선행을 받고 8번이 이쁘게 따라가서 그대로 손잡고 들어오는 그림, 요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개 변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변수 후보가 지금 2마리로 꼽아놓고 있어요. 그 2마리의 최종 현장 상태와 또 마방의 승부지까지 제대로 체크를 해서 받쳐가든지 아니면은 6번막 신영킹과 함께 같이 노리든지 최대한 압축된 간결한 막권으로 10경주를 여러분들과 꼭 적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까지 왔습니다. 국산 1군의 19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핸디캡 경주인데, 핸디캡 경주라는 어떤 그 경주 성격이 별로 고려할 만한 부분이 안 될 정도로 1번부터 7번까지 아주 새털같이 부담 중에 가볍습니다. 적어도 못 들어오고 나서 부담 중량 탓을 할 만한 마필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바꿔 얘기하면은 사실 이런 조건에서는 다 강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 능력대로. 그래서 정석 경마가 어느 때보다도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능력, 조교, 그리고 전개 세 가지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면서 접근하셔야 될 경주입니다. 자, 2주 전에 출전해서 강력한 인기 마필로 마지막까지 배당판에서 아주 힘을 받았던 7번 메가톤이 2차권에서 별 차이 없이, 뭐 온거나 질이 없죠. 그 정도면 2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좀 아쉬웠는지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고 김용근 기수를 올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무조건 와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됐고, 하필 또 할리를 그때 그 죽여줄 수 있는 마필이 올수인데, 올수가 어떻게 됐어? 늑발을 하는 바람에 그냥 포화주로 해서 할리가 아주 너무나도 편안하게 가는 경주였기 때문에 메가톤 입장에서는 이거 좀 그림이 이상하다, 내가 쉽게 올 수 있는 그림이 아니다 해서 좀 더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약간 페이스가 오버되면서 좀 시원하게 뒷심으로 연결이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디테일한 힘 한 배를 해줄 수 있는 김용근 중 등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7번을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현장 인기도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고, 우리 양쪽의 또 위원들은 좀 더 세게 보는 마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는 민태민 위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세게 보는 말은 4번 법천왕입니다.
매직 댄서가 60kg를 부여받고 또 경주 취소가 됐다는 점에서 꼭 이럴 때는 그 19조에서 똑같이 같이 그 출사표를 던졌던 말들이 입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의도적인 경우도 있고 네. 어쨌든 뭐 정확하게는 출마 등록 포기라는 얘기가 맞겠죠. 그렇죠. 근데 뭐 이 정도 구미에서 60 달고 말이 이상 없으면 그냥 나와도 되는데 그러게. 예, 그냥 던져본 것 같다는 측면에서 메가톤이 좀 쎄한데 법천왕이 좋습니다. 법천왕이 지금 승군전이라 상대적으로 좀 인기도에서 살짝 밀릴 거는 같아요. 뭐 인기만인데 부담중량 52kg에 지금 그 매직 댄서가 안 나오는 걸 알고 조교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승군전이지만 강하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오전장에 그 신마였던 퀵 피버 델 코코 요거하고 대성가도 14주 말들하고 병합 조교를 잘했고 또 전개로도 뭐 퍼스트 터치가 선행 가면은 뭐 두 번째 외곽으로 흙 안 맞고 집요하게 선두권 또 압박을 할 수 있는 전개 내지는 먼저 또 앞장을 조져갈 수도 있는 조건이라서 법천왕을 좀 세게 보겠습니다. 김주원 의원. 이 메가톤을 그냥 믿고 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 이 매직 댄서가 이제 출전 포기를 하면서 이제 최대 수혜자는 제가 봤을 때 뭐 부담 중량 자체가 다 낮게 책정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메가톤 같습니다. 강자와의 경험이 많고 특히나 등짝이 김영곤으로 교체가 됐다라는 부분에 점수를 팍팍 실어주고 싶어요. 직전에도 사실 올 수가 있었던 레이스인데 이제 등짝 자체가 다소 약했죠. 김현준 기수가 이제 선두권 경합을 생각하고 경주 전개를 했는데 지 생각과 반대로 가니까 임기응변을 제대로 못했던 경주예요. 이제 헛심을 쓰다가 막판에 이 한타 싸움에서 밀리고 말았는데 근데 김용근 한장이라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레이스도 그다지 빠르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이 선두권 나가는 거 보고 곱게 따라가만 가면 직선에서는 충분히 돋보일 수 있는 이번 경주 강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둘이 7 놓고 맞죠? 민태민 의원은 난 4번 네. 법천왕의 1군 승군전 치고는 그 편성이 아주 세진 않아요. 그래서 4번도 법천왕도 역시 현장까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타 뭐 1번 샤이닝 퓨처라든지 샤이닝 퓨처는 뭐 다나카가 조교를 하다가 지금 김동유로 바뀌었는데 다나카가 체중 조절 잘 안 되죠. 54가 지금 그 핸디캡이라 김동유 형한테 곡드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3번 막 퍼스트 터치 이런 막들이 이제 배당판에 인기를 나누면서 치열한 접전 양상으로 배당판부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은데 7번 메가톤 김주원 의원하고 박단박이 조금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경주 우리 민태민 의원은 4번마 법천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능력마필들의 정면 승부가 예측이 되는 그런 경주인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마무리하면서 관전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개 경주 모두 풀어드렸고요. 저희는 서울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